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중단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그 중단원 확인 문제를 풀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문항 개수도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3과 루트 5를 곱합니다. 곱셈을 할 때는 루트 A와 루트 B의 곱이 루트 AB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배웠죠. 3과 5가 서로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루트 15로 표현이 되면 끝이 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3과 루트 11, 3과 11이 서로서이기 때문에 루트 33으로 더 이상 간단하게 표현되진 않습니다. 이대로 끝입니다. 3번 문제도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4 곱하기 루트 3, 이 4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한 부분인데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3, 즉 유리수 부분끼리 곱하고 무리수 부분끼리 곱해주면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건 4 루트 6이 됩니다. 마지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으로 정리가 돼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A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A는 3 곱하기 2루트 5니까 6루트 5로 정리가 되고요. B의 경우는 요건 한 단계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2 루트 17분의 3 곱하기 17로 이 제곱근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17이 약분되면서 2루트 3이라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A와 B를 곱하게 되면 6과 2를 곱해서 12, 루트 5와 루트 3을 곱해서 루트 15의 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A는 루트 2, B는 루트 8일 때 A 루트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루트 B예요. A는 루트 2고요. B는 8이라 했으니까 루트 B는 루트 8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루트 16으로 표현이 되는데 16은 4의 제곱이므로 4가 되겠죠.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루트 216은 A 루트 B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기로 나타내려면 216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2번, 4번, 6번, 8번과 같이 짝수번 등장하게 되는 소인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일단 2로 나누게 되면 108이 되고요. 또다시 2로 나누면 몫이 54, 2로 나누면 27, 3으로 나누면 9, 또다시 3으로 나누면 3이 남아요. 따라서 루트 216은 루트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2를 2번, 3을 2번 가져오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 루트 3제곱 곱하기 루트 3. 따라서 루트 2제곱과 루트 3제곱의 경우는 2와 3이 될 거고 뒤쪽 루트 2와 루트 3은 곱해서 루트 6이 될 겁니다. 그럼 전체는 6루트 6으로 정리가 돼요. 자, 문제에서도 B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라.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자연수가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A가 6, B도 6, 따라서 더해서 12가 됩니다.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루트 7과 루트 3을 곱합니다. 7 곱하기 3은 21, 맞죠? 다음은 루트 2와 루트 7을 곱하면 루트 14가 된다. 마이너스 3과 1을 곱해서 마이너스 3이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은 루트 5분의 4와 루트 2분의 25를 한꺼번에 쓴 다음에 약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4와 2를 나누고 5와 25를 나누면 10이 남게 되죠. 3번도 맞고요. 4번의 경우 루트 2분의 7 곱하기 14분의 1입니다. 14와 7을 나누면 분모는 2 곱하기 2, 즉 4가 되죠. 즉 루트 4분의 1이므로 이 계산값은 2분의 1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4분의 1이라 했으니까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겠죠. 5번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루트 3과 루트 5를 곱하면 루트 15예요. 루트 15 곱하기 뒤쪽에 또다시 루트 15가 하나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15가 될 테니 마이너스 90이 된다. 역시 확인했습니다. 문제 6번. 루트 2는 A, 루트 5는 B, 루트 160을 A와 B를 써서 나타내 보자고 했어요. 자, 여기서 주어진 숫자 160을 소인수분해해서 2와 5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160을 2로 나누면 몫이 80이고요. 또다시 2로 나누면 40, 2로 나누면 20, 2로 나누면 10, 또다시 2로 나누면 5가 됐어요. 따라서 루트 160은 소인수분해했을 때 160이라는 숫자가 2가 5번 그리고 5가 1번 곱해져서 얻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분리를 해서요. 루트 2를 5번 곱한다. 곱하기 루트 5가 1번 곱해진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A의 5제곱 곱하기 B의 모양인데 1번부터 5번 사이에 A 5제곱 곱하기 B의 형태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제곱이 2가 되죠. 그럼 A제곱이 2가 되니까 2 곱하기 A 세제곱 B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또다시 A제곱이 2가 되니까 4AB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세 번째 등장했죠. 4AB가 될 거다.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시오. 분모를 유리화할 때는 분모에 주어진 무리수만큼을 곱하면 됩니다. 그 무리수의 기본이 되는 형태를 곱한다. 예를 들어서 루트 12가 있다고 하면 루트 12는 2루트 3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루트 12를 곱하지 않고 루트 3을 곱해주면 된다는 의미예요. 자, 첫 번째 루트 5를 곱합니다. 루트 5를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같은 숫자가 되겠죠. 5분의 루트 5가 됩니다. 두 번째 숫자는 루트 7을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요. 그러면 루트 7 곱하기 루트 7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7이니까 분모는 7, 분자는 루트 14가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이번엔 루트 5만큼을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3 곱하기 5가 돼서 15, 분자는 루트 15가 되겠죠. 자, 마지막 이번에도 루트 6만큼을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하려고 해요. 곱하다 보면 분모는 3 곱하기 6, 18이 되고 분자는 4루트 6이 되는데 약분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9분의 2루트 6으로 써주면 됩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18은 18이라는 숫자가 3을 2번 그리고 2를 1번 곱한 숫자이기 때문에 3루트 2로 쓸 수 있죠. 1번과 2번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의 경우는 유리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분자분모에 루트 3만큼을 곱하게 되면 분모는 3, 분자는 3루트 6. 약분하게 되면 루트 6만 남게 되죠. 3번이 다르네요. 1번, 2번과 다르니까 아마 3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다음 이번엔 루트 2만큼을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6루트 2가 되므로 약분했을 때 3루트 2 결과값을 얻어요. 자, 마지막의 경우 루트 12의 경우는 루트 12를 곱해도 되지만 루트 3만큼을 곱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루트 1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6, 즉 6이 됩니다. 분자는 6, 루트 6인데 루트 6은 루트 3과 루트 2의 곱이고요. 거기에 다시 루트 3을 곱합니다. 6은 약분이 되고 루트 3을 2번 곱하면 3이 될 테니 3루트 2가 되더라. 1, 2, 4, 5번은 모두 3루트 2. 3번만 루트 6. 정답이 3번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문제 9번. 루트 8 더하기 루트 27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32를 A 루트 2 더하기 B 루트 3의 형태로 루트 2와 루트 3을 기본으로 하는 이 숫자가 되도록 조정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은 2의 세제곱이므로 이 두 번은 제곱근 밖을 나와서 2가 되고 남아있는 이 하나는 루트 2가 될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루트 27은 27이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루트 3으로 고쳐 쓸 수 있고요. 거기에 루트 3을 빼고
마지막으로 루트 30인데 32는 2를 5번 곱한 숫자이기 때문에 4루트 2로 고쳐 쓸 수 있어요. 2루트 2와 4루트 2를 더하면 6루트 2가 되고 3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계산하면 2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a와 b를 더한 값은 6 더하기 8이 됩니다. 문제 10번 3루트 10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7분의 1 나누기 루트 14분의 5 곱셈과 나눗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곱셈으로 고친 다음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루트 10 곱하기 뒷부분은 분리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7분의 1로 루트 1은 1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루트 5분의 14가 되는데 분모를 루트 5로 분자를 루트 14로 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약분을 실시를 할 거예요. 루트 5와 루트 10. 루트 10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2가 남게 되고 루트 7과 루트 14를 나누면 14가 7 곱하기 2니까 또다시 루트 2가 남아요.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되니까 6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루트 20cm, 세로의 길이가 루트 18cm인 직육면체의 부피가 60 루트 2 세제곱센티미터다. 높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 높이를 hcm라고 합시다.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될 테니 루트 20 곱하기 루트 18 곱하기 h가 60 루트 2가 된다. 1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루트 20은 4 곱하기 5가 20이므로 2루트 5로 고쳐 쓸 수 있고요. 18은 2 곱하기 3제곱이니까 3루트 2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정리를 해두면 이제 h는 양변을 2루트 5 곱하기 3루트 2로 나눠서 10이 아니네요. 6루트 10이 되죠. 네, 이 부분은 잠깐 고쳐 쓰겠습니다. 6 루트 10인데 루트 5 루트 2로 그냥 둘게요. 이걸 60 루트 2로 나눈다.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어요. 루트 2가 약분이 되고 6이 약분이 되면 분자가 10이 되죠. 따라서 h는 루트 5분의 10인데 분자 분모에 루트 5를 곱하게 되면 5분의 10 루트 5가 될 테니 약분해서 2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2번이에요.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이에요. 음수 제곱이니까 양수가 됩니다.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고요. 나누기를 곱셈으로 고칩니다. 루트 48분의 1, 48은 16 곱하기 3이에요. 즉 4루트 3이 된다는 뜻이네요. 4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30. 30은 2, 3, 5의 곱이니까 더 이상 간단하게 표현은 되지 않습니다. 4를 약분하고 루트 30과 루트 3을 나누고 나면 루트 10이 분자에 남겠죠. 그래서 전체는 2 루트 10이 될 것이다. 1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가장 큰 수를 고르세요. 1번, 2번은 음수이고 3, 4, 5번은 양수이니까 1번과 2번은 당연히 탈락입니다. 다음 5와 루트 29, 3루트 5 다들 무리수로 나타내보면 알 수 있겠죠. 5는 루트 25 그리고 5번에 3루트 5는 루트 9와 루트 5의 곱이니까 루트 9 곱하기 5 루트 45가 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숫자는 제곱근 안쪽 숫자가 큰 것 5번이 되겠네요. 14번 루트 7을 2.646 루트 70을 8.367이라고 합시다. 이건 근사값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자. 다음 제곱근의 값을 각각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주어진 숫자들은 모두 7이나 70과 무언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앞에서 봤던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인데요. 1번부터 보면 루트 7천은 루트 70 곱하기 100이 되죠. 왜 지금처럼 나타냈는가 하면 10의 거듭제곱만큼을 따로 덜어냈을 때 기존에 있던 루트 7이나 루트 70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즉 루트 100은 10이니까 10루트 7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루트 70에 10을 곱한다. 소수점 자리 하나를 뒤로 미룰 수 있다. 83.67로 읽어달라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읽어갑니다. 소수점 움직이는 걸 잠깐 볼게요. 소수점 움직임이 한 칸, 두 칸 앞으로 갔으니까 70이 되죠. 그럼 7만의 경우는 몇 번 이동을 하느냐? 짝수번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동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7만을 루트 7 곱하기 만으로 읽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루트 만은 100이 될 테니까 100루트 7이 되죠. 루트 7에 주어진 숫자 2.646을 소수점을 뒤로 두 칸 이동을 시키면 264.6이 된다. 자,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 가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이번에는 루트 7 곱하기 100분의 1이죠. 루트 7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10분의 루트 7로 읽어달라. 따라서 이 값은 0.2646으로 읽어달라. 다음은 소수점 뒤로 두 칸 이동했습니다. 0.7이죠. 이대로는 안 되죠. 두 칸을 더 갑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루트 70 곱하기 만분의 1이에요. 그럼 만분의 1은 제곱근 밖으로 나오면 100이 되겠네. 따라서 100분의 70이므로 미안합니다. 이건 위에다 쓸게요. 소수점을 70을 앞으로 두 칸 소수점을 이동을 시켜야 하니 0.08367로 읽어주면 됩니다. 15번 볼게요. 루트 5.8은 2.408, 루트 58은 7.616이에요. 바르게 계산한 것을 고르십시오. 이동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8을 뒤로 두 칸 밀어라. 240.8. 1번부터 바로 맞는 게 나왔네요. 2번은 앞으로 두 칸을 밀어요. 루트 58에 소수점을 뒤로 한 칸 밀어야 되니까 76.16으로 읽어야 되죠. 2번은 틀렸고요. 루트 580 앞으로 두 칸, 5.8에 루트 5.8에 한 칸 앞으로 갔으니까 24.08로 읽어주면 되고요. 0.58 뒤로 두 칸 이동하면 58 곱하기 100분의 1. 즉 소수점 5.8을 한 칸을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이느냐? 앞으로 한 칸 밀면 되죠. 앞으로 한 칸 움직이면 되니까 이 경우는 0.2408. 4번도 맞네요. 5번 하나, 둘, 5.8이죠. 루트 5.8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이 경우는 0.2408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왜 정답이 두 개가 나왔을까? 4번이 틀렸네요. 선생님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4번이 왜 틀렸느냐? 뒤로 두 칸 밀면 이 경우는 루트 58을 10으로 나눈 결과니까 0.2486이 아니고 0.7616으로 읽어야 되죠.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실수했습니다. 16번 다음을 구하십시오. 루트 5의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 이건 앞서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루트 5는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아요. 즉 2점 얼마에 해당되는 숫자이더라. 그러므로 정수 부분은 2가 되겠죠. 루트 17은 루트 16보다는 크고 루트 25보다는 작기 때문에 4점 얼마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정수 부분은 4가 됩니다. 다음 루트 13은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아요. 따라서 루트 13은 3점 얼마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2를 더했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5가 되면 되겠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3은 루트 1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작습니다. 1점 얼마인데 거기에 2를 더했으므로 3점 얼마, 즉 정수 부분은 3이 됩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1번. 다음을 만족하는 유리수 AB에 대하여 AB분의 1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A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루트 49죠. 루트 49는 7입니다. 150을 소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150은 2로 나누면 75, 3으로 나누면 25, 5로 나누면 5가 되니까 5가 2번, 3, 2 곱이되므로 5 루트 6으로 쓸 수 있죠. 따라서 A에 해당되는 값은 7분의 5가 돼요. 다음 루트 0.002입니다. 이것도 많이 봤어요. 어떻게 계산을 했었는가 하면 소수점을 뒤로 미뤄가죠. 3칸까지 미뤄서는 해결이 잘 안되고 한 칸을 더 미룰 거예요. 그러면 루트 만분의
20이 됩니다. 루트만은 100으로 표현할 수 있죠. 루트 20은 2제곱 곱하기 5니까 2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b에 해당되는 값은 100분의 2가 되거든요. 약분하면 50분의 1입니다. 자, a와 b를 곱해봅시다. 이 둘을 곱하게 되면 7분의 5와 50분의 1을 곱하면 약분해서 70분의 1이 되죠. 그 값의 역수를 구하십시오. 정답은 4번이에요. 문제 2번. 루트 n분의 240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십시오. n도 자연수이고 루트 n분의 240도 자연수예요. 그러면 이때 이 n분의 240이 제곱수가 되어야지만 되죠. 그래야지만 루트 n분의 240이 자연수가 될 겁니다. 그럼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240을 먼저 소인수분해해서 홀수 개수만큼 등장하게 되는 소인수들을 n이 약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2로 나누고 또다시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눴습니다. 자, 그랬더니 2가 4번 그리고 3 하나 5 하나가 나타나죠. 자, 2가 4번 나타났다는 것은 요 짝수번 등장한 것들은 모두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자연수가 될 수 있더라. 그러면 이때 n이 될 수 있는 값이 뭐냐? 적어도 15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5의 배수이다. n은 15의 배수. 그러면 n은 15의 배수만 되는 거냐? 15의 배수 중에서 2 곱해지거나 아니면 4가 곱해지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2제곱이나 4제곱을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값이 뭔가 하면 15가 있고요. 60이 있고 여기 다시 4를 곱하면 240까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라 했으니까 정답은 15가 됩니다. 문제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 원기둥의 부피가 36 루트 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 원기둥의 옆 넓이가 얼마입니까? 자, 옆 넓이를 물었어요. 원기둥의 옆 넓이. 자, 그러면 이 옆 넓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둥을 전개했을 때 바로 이 뒤꿈치란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의 길이가 바로 원의 둘레잖아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먼저 원 둘레를 찾으려고 해요. 원 둘레를 구하려면 원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반지름이 2루트 3. 그러면 원의 둘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2파이 r이죠. 따라서 단위를 생략하면 4루트 3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높이가 얼마냐 이게 문제인데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h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부피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잖아요. 파이 r 제곱 h 봅시다. 파이는 그대로 r은 2루트 3 2루트 3을 제곱하고 h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36 루트 2 파이가 되더라고요. 2루트 3을 제곱하게 되면 12가 되죠. 즉 12파이 h가 36 루트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12파이로 나누게 되면 h는 3 루트 2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기둥의 옆넓이는 원의 둘레, 이 원의 둘레가 바로 가로의 길이가 되죠. 가로의 길이 4루트 3파이와 그 다음 높이에 해당되는 것이 h입니다. h 3루트 2를 곱하면 되니까 그 결과값은 12 루트 6파이가 될 거다. 단위를 생략하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4번 볼게요. 루트 32 나누기 루트 15 곱하기 루트 3이에요. 이걸 순서대로 그대로 써야 합니다. 루트 32 곱하기 루트 15분의 1 곱하기 루트 3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랑 이 괄호가 있는 건 전혀 계산값이 틀립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다르다는 것 잊지 말고요.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루트 15와 루트 3을 나누면 분모에 루트 5가 남죠. 즉 다시 정리하면 루트 5분의 루트 32, 즉 4루트 2가 됩니다. 이제 유리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텐데 그러면
5분의 4 루트 1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분량이 조금 길어져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